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이고 이번에는 SLBM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재통제와 민간 선박 공격으로 간신히 잡히나 싶던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을 위기입니다. 설령 전쟁이 마무리된다 해도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전쟁 복구와 민생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 기반의 무역 네트워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강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비롯한 이재명 정권의 반미, 반기업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의회, 백악관, NSC와 국무부, 핵심 싱크탱크까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바쁘게 만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국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백악관 NSC 고인사와 북한 비핵화 전략을 깊이 있게 공유했고 국무부 고인사를 만나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에 대해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미국 공화당과의 보수정당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은 한미 동맹을 다지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정부와 여당이 다른 길을 고집하면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 우리 기업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를 기준으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외교까지 뒤흔드는 SNS 중독도 즉각 고쳐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방미 성과는 잠시 후 기자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1인당 평균 성과급이 최대 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한술 더 떠서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사업이 되는 대기업 노조들이 과도한 요구를 계속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급기야 편의점 사장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CU 편의점 배송 기사들이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삼각김밥, 샌드위치, 신선식품 등 주요 공장들의 출입구를 막고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의 2026년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71%가 노동정책을 최대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작년 같은 조사에서는 9.4%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져서 작년 아태지역 2위에서 올해는 홍콩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증시는 오른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돈을 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만과의 1인당 GDP 격차가 5년 뒤 1만 달러까지 벌어진다는 충격적인 조사도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탈출하고 외국 투자가 철수하기 전에 우리 노동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